초기 투자로 시장 핵심 인프라를 죄다 사들여서 생태계 자체를 입맛에 맞게 디자인한 거죠.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XRP는 네트워크 자산이죠. RLUSD는 결제 코인으로 사용할 거고, 거기에 히든로드,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금융 백엔드 인프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리플은 더 이상 XRP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XRP가 돌아갈 금융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지금 리플의 움직임이 ETF가 나올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 인프라 자체를 통째로 리빌딩하고 있는데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봐야겠죠.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차트 먼저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 차트인데 제가 다시 추세선을 올라타면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흐름 나올 거니까 들어가도 좋다고 알려드렸었죠. 0.618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빠르게 추세를 돌파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상승은 이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는 시점부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강하게 하락 흐름이 한번 나왔고 이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꽤 저항이 강한 추세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리플 이슈나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움직임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흐름입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진 못했지만 2019년 고점과 2020년 고점끼리 이어준 추세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이 선을 터치해주고 올라갔고 이 자리까지 오면 제가 정말 자신있게 공격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올려드렸었던 이더리움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플 4시간봉 차트 지표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맥디 지표를 보시면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하기 위해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요. 최근 거래량도 4월 20일 이후부터 천천히 증가해주면서 모든 흐름이 순항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은 짧게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지금부터는 차트가 아닌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직접 금융 생태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히든로드,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모두 다 리플이 인수한 금융 인프라 회사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리플은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그 자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2025년 4월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를 무려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었죠. 아직도 히든로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매할 때 거래, 정산, 대출, 청산을 전담하는 백엔드 기업입니다. 근데 리플이 이 회사를 왜 인수했냐? 바로 RLUSD 기반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즉 직접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기관용 거래 상품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가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판을 통째로 사들여서 직접 생태계를 굴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전략은 옛날에 소프트뱅크가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프트뱅크가 뭐하는 회사냐? 지금 리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판 자체를 사서 흐름을 바꾸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알리바바 아시죠? 쇼핑몰 쪽에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초창기엔 그냥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이때 소프트뱅크가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나중에 무려 1000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야후 재팬도 미국 야후가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자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고 야후 재팬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 검색 시장 1위를 찍었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야후가 구글보다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 투자로 시장 핵심 인프라를 죄다 사들여서 생태계 자체를 입맛에 맞게 디자인한 거죠.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XRP는 네트워크 자산이죠. RLUSD는 결제 코인으로 사용할 거고 거기에 히든로드,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금융 백엔드 인프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리플은 더 이상 XRP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XRP가 돌아갈 금융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지금 리플의 움직임이 ETF가 나올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 인프라 자체를 통째로 리빌딩하고 있는데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봐야겠죠.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 SEC는 리플과 민사소송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일정 금액의 벌금을 수용했고 SEC는 리플의 기간 판매 외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XRP는 비증권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SEC와의 법적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앞으로 리플이 인수한 기업들 히든로드,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XRP와 RLUSD를 연계한 금융상품들이 제도권에서 실사용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장은 이걸 아직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리플은 그 사이에 제도권 진입 루트를 조용히 완벽하게 세팅해놨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리플이 모든 걸 다 해냈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꽤 많거든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전쟁입니다. RLUSD는 이제 막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미 시장엔 USDC, USDT, PYUSD 같은 메이저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USDC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 자금과 연결돼 있고 PYUSD는 페이팔이라는 규모가 꽤 큰 실사용 인프라를 기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리플이 RLUSD를 시장에 안착시키려면 XRP 네트워크 기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해요. 두 번째는 기관의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첫 이미지가 뭡니까? 너무 흔들린다, 리스크가 크다, 제도화가 안 됐다. 리플이 아무리 우리는 다르다고 해도 기관들이 돈을 실제로 넣으려면 이거 진짜 안전한가? 이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리플이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코인만 만든 게 아니라 코인이 돌아갈 뒷단도 우리가 다 깔아놨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중인 거죠.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SEC와의 소송은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에 있죠. 즉 RLUSD는 지금 법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상태는 아닌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은 SEC와의 싸움에서 공식 합의문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는 것. 이 전례가 바로 앞으로 있을 각종 규제 상황에서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리플은 지금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직접 회사를 사들이고 XRP와 RLUSD가 실제로 돌아갈 환경을 자기 손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앞으로 진짜 제도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존 조건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무 코인이나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제도권이 직접 증명해줬기 때문에 기관, 정부,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제는 무조건 기술력, 사람, 실적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통과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저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리플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갖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알벤켄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정보가 빠삭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아닌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커리어를 살펴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정부가 쓰는 재난관리 시스템 그걸 만든 회사 컨투르 창립자고요. 미국 정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맥북 유저들이 사용하는 원격 접속 툴 아이랩, 글로벌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오졸리오, 브랜드 협업 광고 플랫폼 플링미디어까지 수십억 단위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고 상용화까지 시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금융을 바꿨다면 알벤케이는 크리에이터 경제, 특히 NFT 이후 무너졌던 시장을 다시 구조화하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프로젝트 지금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구조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는 매집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아지면 구조 자체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상에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단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 40%에서 최대 2000% 이상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을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리플 하나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비전이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렵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참여 중이고 죄송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좋은 프로젝트를 찾게 되면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영상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저는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탄탄할 때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리플도 500원에서 600원 할 때부터 무조건 크게 간다고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찾아온 이 프로젝트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오르면 사는 거죠. 수익을 보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고 관심 없을 땐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럴 때 팩트 기반으로 정확하게 찾아내야 해요. 그 기회를 많은 분들은 안 되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함께 진행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로 저요 라든지 참여하고 싶은 의사표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딱 오늘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XRP라는 자산,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걸 직접 굴릴 금융 인프라까지 직접 사들이면서 판 자체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ETF든 아니든 뉴스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해요. 결국 가격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걸 설계한 사람들과 그걸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